세 번째 시는 가도의 도상건입니다. 상건하를 건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여기 이제 삼구에 상건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도자가 썼으니까 강을 건너는지 알겠죠.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사병주 이십상 귀심이랴 억함양이라 무단갱도 상건수한데 각망병주 시고향이라. 병주에서 타향살이 이미 10년, 돌아갈 마음은 밤낮으로 함양을 그리워한다. 뜻밖의 상건수를 다시 건너게 되었는데 문득 병주를 바라보니 여기가 고향이로다. 제가 이 시를 글쎄요, 지금 어렸을 때 읽고 한 몇십 년 만에 다시 읽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참 희한한 일인데 그건 시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고, 여기 시인 가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도라는 시는 중당 때 시인인데, 제가 이제 중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 시를 뭐 보통 한 250년 정도, 길게 250년 정도로 잡아서 이제 네 시기로 나눠요, 보통. 그래서 뭐 초당, 그 다음에 성당, 전성기 황금시대, 그 다음에 중당, 그 다음에 이제 만당,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네 개로 나누죠. 요 때가 한 100년 되고, 요 성당이 전성기 202보 왕유, 맹호 이런 사람이 활약했던. 그리고 이제 요 중당 시기가 한 65년 정도 되는데, 마지막 이제 만당인데 마지막 시기죠. 70년 정도 되는데, 요때 중당 시기죠. 그러니까 성당의 그 화려한 황금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요때 이제 중당이 시작되는데, 요때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한유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이제 백거이 같은 이제 거물이 있죠. 근데 백거이와 한유의 시풍이 완전히 달라요. 백거이는 진짜 그 백성들의 언어를 써서, 보통 자기 시를 써서 노인들한테 읽혀주고, 노인이 이해 못한다는 완전히 고쳤다 그럴 정도로 평범한 시를 썼어요. 근데 시가 굉장히, 벽의 시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쉽다 그래서 쉽게 볼 시가 아니에요. 한유는 헌벽파라 그래서 시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다 어렵다 얘기하는 건 시어나 내용을 얘기하는 어떤 품격, 격조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 얘기할 때 이 격조를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한윤 씨가 그러니까 헌벽하다 그러죠. 글자도 어렵고 느낌도 되게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그냥 뾰족뾰족한 느낌. 근데 이 한유가 워낙 거물이야. 시도 잘 썼고 그 문장도 대가였단 말이에요. 이 가도라는 사람은 원래는 세상을 떠나 있었는데 한유의 영향을 받고 다시 환속을 하죠. 환속을 하는데 벼슬은 뭐 크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죠. 이 사람은 그 백거이로 대표되는 그 평범한 시에서 벗어나서 한유의 영향을 받다 되게 뭐라 그럴까, 뭐 고음이라 그러죠. 아주 시를 쓸 때 조탁을 많이 하고, 이 고음, 을푸름자, 이 한시는 고음이라 그러는데 그냥 짠해서 조탁하고 그냥 쉽게 시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게 참 난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시집은 대부분 선집인데, 명나라 때 고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선집한 당시 선집을 전통시대 사람들은 많이 읽어서 고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익숙해요. 그 사람이 분류한 게 초, 성, 중, 막 네식이 분류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대의 고병이라는 사람의 시 보는 안목이 대단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객사병주 이십상이라 그랬는데, 이 객사, 이제 객사는 여관,
봐도 되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으니까 고향이 아니고선 다 객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 객사를 명사로 봐도 되고 사자를 동사로 새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병주에서 산지 이미 10년 이래도 무방해요. 아니면 그냥 객사를 타향살이로 봐도 무방하죠. 병주 10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병주 10년 해년자 써서 이 sep장이 1년이라는 뜻인데 고사성어 유래가 바로 여기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시예요. 이 병주 10년이란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인 수는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뭐 술 한잔 하거나 뭐 TV 같은 데를 받으면 병주 10년이야 이런 얘기를 툭툭 내버렸단 말이에요. 저게 뭔 소린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병주라는 곳에서 이제 10년을 이미 타향살이를 한다는 얘기죠. 병주는 지금 한 산서성 정도 산서성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태산을 중심으로 이쪽이 산동성, 산서성이죠. 이 당나라 때는 이 수도가 이쪽에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쪽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돌아갈 생각에 밤낮으로 함양을 생각했다는 거죠. 함양은 뭐 아시다시피 그 진나라 진시황에 있던 것이 함양이죠. 아마 이 장안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 장안을 생각했던 건데 한시의 관습입니다. 당시의 명칭을 안 쓰고 고호 옛 명칭으로 부르는 게 그러니까 한문학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장안이 서울을 장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히려 당나라 때 쓰고 있는데 당나라 때는 지들의 장안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함양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 수도였던 거죠. 여기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를 읽을 때 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관습 이게 지금하고 완전히 감각이 달라요. 이건 두보 얘기할 때 하면 고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응집력을 갖고 이 끌어들이는지에서 두보시를 할 때 한번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수도지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앙집권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지방에 가면 권력이 엄청 세거든요. 엄청 세고 이 자기 재량권이 컸는데도 당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장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독특한 건데 그래서 이 수도 지향과 고향에 대한 뿌리 의식을 잊지 못한다는 거. 요 당나라 시를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이 도상건이 그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다른 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뛰어난 시가 된 거거든요. 여하튼 객지살이하면서 이제 밤낮으로 함양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수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다는 수거죠. 뜻밖의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런 거죠. 뜻밖의 상건수를 다시 건너게 되었는데 상건수를 건너면서 문득 자기가 살던 병주를 돌아다 봤더니 병주가 바로 고향이었다 이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은 고향이 여기 있고 여기서 지금 병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병주에서. 근데 상건술건숲도 이쪽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더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 건너가면서 뒤로 문득 들어봤더니 이 병주가 자기 고향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첫 구절에도 병주가 나오고 마지막 구절에도 병주가 나오지만 이 두 병주는 완전히 다른 병주예요. 여기는 타향살이하는 그냥 뭐랄까 마음 붙일 것 없는 곳이었는데 여길 떠나서 문득 돌아다 보니까 고향이었다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여긴 고향인 병주인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게 시인들의 뛰어난 역량인데 참 희한한 재주죠. 이 3구에서 여기 서사가 있잖아요. 지금 1구, 2구는 그냥 단순한 진술처럼 보이는데 3구의 경험을 통해서 4구의 마지막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겪으면서 이 4구가
이 새롭게 발견되는 깨달음을 안겨주는 건데, 4구를 다 읽고 나면 1, 2구가 그냥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것도 뭔가 4구를 위한 그 어떤 뭐랄까 4구의 그 고향으로 변한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참 그래서 이 잘 쓴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시가 이 잘 된 거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새삼 깨닫는, 비로소 깨닫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각자잖아요. 각자 부사를 2번이나 3번이나 썼어요. 뜻밖의, 다시, 그리고 이제 문득. 뭐 이 상권수를 의도치 않게 건너가면서 돌아봤는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이게 뭐가 마음으로 올라온 거죠. 인간심이 어떤 건 미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 말에도 뭐 정들면 타향도 고향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10년 동안 살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떠나다가 돌아다 보니까 내 고향에 함양이 있지만 여기가 정말 내 살던 곳이구나. 인간의 그 섬세하고 미묘한 섭리를 아주 잘 포착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주 10년, 병주 10상이라는 게 고사성어가 된 게 단순한 게 아니었죠. 참 빼어난 시입니다. 전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상건 객사 병주 이십상 귀심 이랴 억 함양이라 무단 갱도 상건수한데 강망 병주 시 고향이라. 상건하를 건너며 병주에서 나그네 살이 벌써 10년. 돌아갈 마음에 밤낮으로 함양을 생각한다. 뜻밖의 다시 상건하를 건너는데 문득 병주를 바라보니 여기가 고향.